정다운 상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딱 10초만요. 이런 정보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노후가 갈립니다.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우리 어르신들 통장 지킬 수 있는 이야기 계속 나갑니다.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진짜 심각합니다. 요즘 동네 경로당, 시장, 병원 대기실 가면 다들 이 얘기합니다. 기초연금 이제 통장에 돈 좀 있으면 끊긴다더라. 은행에 모아둔 게 죄래. 1원만 넘어도 못 받는다던데? 이게 소문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 계산 방식이 사실상 통장 잔액 중심으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집도 없고 소득도 없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이젠 아닙니다. 통장에 얼마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까지,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이 뭐냐면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든 연금이든 그리고 통장에서 계산된 가짜 소득이든 전부 합쳐서 이 금액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금융재산입니다. 집이나 땅 같은 일반 재산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기본으로 빼줍니다. 그런데 통장에 있는 돈, 주식, 펀드, 보험,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기본 공제가 고작 2천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적으냐면 통장에 5천만 원 있어도 3천만 원이 그대로 계산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환산율이 연 4%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장에 1억 원 있으면 2천만 원 빼고 8천만 원이 남죠. 이 8천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1년에 320만 원입니다. 이걸 다시 12로 나누면 매달 약 26만 6천 원을 버는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아무 소득도 없어도 나라에서는 이 사람은 매달 26만 원 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르신이 국민연금이랑 자식이 보내주는 돈으로 한 달에 22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원래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4,400만 원만 있어도 2천만 원 빼고 2,400만 원이 계산됩니다. 연 4%면 96만 원, 월 8만 원입니다. 그러면 220만 원, 8만 원, 228만 원. 딱 기준선에 걸립니다. 여기서 1원만 더 있으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1원이라도 많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한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집 팔아서 현금으로 은행에 넣어둔 분들, 자식이 용돈 보내준 게 통장에 계속 쌓인 분들, 병원비 대비해서 현금 모아둔 분들, 정기예금, 적금 꽉 채워둔 분들, 주식, 펀드, 보험 해지 환급금 있는 분들, 이게 전부 다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심지어 보통 예금, 요구불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으로 봅니다. 나는 어제 돈 뺐는데 소용없습니다.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 빼는 것도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돈을 다 써버려야 하나요? 집에 현금으로 숨겨야 하나요? 이런 선택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그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2026년에 잘릴지 안 잘릴지는 지금 2024년, 2025년에
자산 흐름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우리 어르신들 통장 지키는 채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기초연금을 지킬 수 있는지 진짜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자식한테도 보내고 형제한테도 보내세요. 나중에 왜 말 안 해줬어? 이 소리 안 들으려면 지금 같이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일 위험한 게 통장에 가만히 쌓여있는 돈입니다. 사람들은 집은 팔아도 차는 팔아도 현금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은행에 넣어두잖아요. 그런데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그 현금이 제일 위험한 재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네에 이런 분 많습니다. 평생 장사해서 가게 접고 보증금이랑 권리금 조금 남았는데 그걸 그냥 통장에 넣어두셨대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이거 내 노후병원비야. 이거 장례비야. 애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모아둔 거야. 근데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사람은 금융재산이 많다. 이 한 줄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이겁니다. 내 통장, 내 예금, 내 보험, 내 주식 전부 다 합쳐서 얼마인지 적어보는 겁니다. 대충 말고 정확하게입니다. 보통 어르신들 보면 한 5천쯤, 한 억쯤 이렇게 말하시는데 기초연금은 그런 대충이 없습니다. 4,400만 원과 4,399만 원의 차이로 평생 받을 돈이 갈립니다. 이걸 계산할 때 2천만 원 공제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도 나머지에 연 4%를 먹여서 매달 소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 보이지 않아도 기준선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월세도 없고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는데 왜 탈락이야? 알고 보니 정기예금이 6천만 원 있었습니다. 2천만 원 빼고 4천만 원이 계산되고 그게 월 소득으로 잡혀서 기준을 넘은 겁니다. 이건 진짜 억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입니다. 똑같이 5천만 원이 있어도 집에 있느냐, 통장에 있느냐,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집은 지역에 따라 수천만 원, 억 단위로 빼주는데 통장은 2천만 원만 빼줍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보다 현금 가진 사람이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2026년으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분들이 모르고 당하는 게 자식 용돈입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 생활비 쓰세요 하면서 매달 30만 원, 50만 원 보내주잖아요. 이게 통장에 쌓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잔액이 커집니다. 그 순간 그 돈이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계산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식이 돈 보내주는 것도 계획 없이 받으면 나중에 연금 깎이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내가 받을 돈을 왜 자식이 보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억울해하세요. 그런데 제도는 억울함을 안 봅니다. 숫자만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통장에 돈이 그냥 쌓이게 두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돈이 많아도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그 방법을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지킬 수 있구나. 이게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기초연금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를 봅니다. 같은 5천만 원이라도 집에 있으면 거의 안 잡히고 통장에 있으면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집 한 채 없이 통장에 돈만 조금 있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제도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집을 팔고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겁니다. 이 돈으로 노후 살아야지. 그 순간부터 그 돈은 기초연금을 자르는 칼이 됩니다. 집은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까지 빼주는데 그걸 팔아서 통장에 넣으면 2천만 원만 빼줍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시기를 정말 잘 잡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전에 집을 팔아버리면 바로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이미 팔아서 통장에 넣어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산 형태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험 해지 환급금. 어르신들 중에 보험은 내 노후 대비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게 전부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즉, 보험도 통장에 있는 돈과 똑같이 기초연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래된 보험일수록 해지 환급금이 커져 있고 그게 연금을 깎는 원인이 됩니다. 주식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이 있어도 평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식 물려서 손해인데 이 말도 기초연금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돈의 흐름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느 날 딱 하루 잔액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몇 달, 몇 년의 흐름을 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빠져나가면 왜 빠졌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을 빼서 숨겨도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2026년에 기초연금 받을 건가? 그럼 2025년, 2024년에 내 통장은 어떻게 보여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독자님들은 이제 그 흐름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돈 모아두는 시대가 아닙니다. 노후에는 돈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수입을 결정합니다. 이제 진짜 실전 얘기입니다. 어떤 돈은 기초연금을 지켜주고 어떤 돈은 기초연금을 잘라버리는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안전한 자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집입니다.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 이건 가장 보호받는 재산입니다. 대도시라면 1억 3,500만 원까지, 중소도시는 8,500만 원까지,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아예 계산해서 빼줍니다. 그래서 집 한 채 달랑 있고 통장에 돈 없는 분이 기초연금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1억이라도 집이면 거의 안 잡히고 통장이면 바로 잘립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그 돈을 통장에 넣는 순간 기초연금이 위험해집니다. 다음으로 위험한 자산, 통장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 환급금. 이게 다 금융재산입니다. 이건 기본 공제가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서 가짜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많아질수록 나라에서는 이 사람은 매달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제일 억울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실수 하나, 정기예금 넣어두면 이자도 받고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정기예금이 제일 독입니다. 왜냐하면 원금 전체가 잡히고 이자와 상관없이 연 4%로 계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행 이자는 2%도 안 주는데 나라에서는 4%로 계산합니다. 이건 그냥 불리한 게임입니다. 또 하나, 보통 예금. 어르신들 통장 보면 자식 용돈, 연금, 병원비
다 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잔액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은 이 통장 3개월 평균 잔액을 봅니다. 오늘 빼도 소용없습니다. 지난 3개월 평균이 높으면 그대로 금융재산입니다. 그래서 생활비 통장과 저축 통장을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초연금 탈락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끊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보면 자식이 보내준 돈이 통장에 계속 쌓인 겁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기초연금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이 쌓인 사람을 자릅니다. 그래서 부자보다 현금 많은 어르신이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손에 잡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기초연금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걸 하나씩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장 정리입니다. 어르신들 통장 보면 연금 들어오는 통장, 자식이 돈 보내주는 통장, 병원비 쓰는 통장, 저축해둔 통장, 전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기초연금 계산할 때 그 통장 잔액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생활비 통장과 저축 통장을 확실히 나누는 겁니다. 생활비 통장은 월세, 관리비, 병원비, 식비, 쓰는 돈만 들어오고 항상 잔액이 낮게 유지되게 합니다. 저축 통장은 따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용돈 보내줄 때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줘. 저축 통장으로 보내면 그 돈이 쌓여서 금융재산이 커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기예금, 적금 점검입니다. 정기예금 많이 넣어두신 분들, 기초연금 기준선에 가장 빨리 걸립니다. 왜냐하면 원금 전체가 다 잡히고 연 4%로 소득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을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정기예금 규모를 꼭 다시 봐야 합니다. 이거 깨면 손해 아닌가요?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 기초연금이 매달 30만 원 가까이 나오면 예금 이자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보험입니다. 보험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대로 금융재산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보험일수록 기초연금에 불리합니다. 난 보험 들어놔서 안심이야. 이 생각이 기초연금에서는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큰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집 팔아서 돈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기초연금 위험 신호입니다. 상속받거나 퇴직금 받거나 보험금 받으면 그 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금융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다운 상담소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나중에 주민센터 가서 왜 안 돼요? 이 말 안 하게 하려고입니다. 지금 준비하면 2026년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통장에 얼마까지 있으면 괜찮은 거냐? 이거죠.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원리를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월 228만 원, 부부 가구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받는 거고 넘으면 탈락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징역연금, 임대소득, 자식용돈, 그리고 금융재산에서 나온 가짜 소득 전부 다 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 국민연금이 한 달 120만 원 나옵니다.
자식이 30만 원 보내줍니다. 이미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228만 원까지 78만 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78만 원 안에 금융재산에서 나온 소득이 들어와야 합니다. 금융재산 계산은 통장 전체에서 2천만 원 빼고 연 4%를 곱한 다음 12로 나눕니다. 이걸 거꾸로 계산하면 월 78만 원에 해당하는 연소득은 936만 원입니다. 이걸 4%로 나누면 약 2억 3,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천만 원을 더하면 약 2억 5,400만 원입니다. 즉 이분은 통장, 주식, 보험 다 합쳐서 2억 5천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민연금이 120만 원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이 180만 원이면 남는 여유는 48만 원. 금융재산 허용치는 1억 6천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금 많이 받는 분일수록 통장에 둘 수 있는 돈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걸 모르고 나는 평생 연금 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탈락합니다. 부부 가구는 기준이 높아 보이지만 두 사람 소득을 합쳐서 보니까 오히려 더 빡빡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 없이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가면 2026년에 연금 끊기는 겁니다. 정다운 상담소가 계속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복불복이 아니라 숫자 게임입니다. 숫자만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러다 기초연금 잘리는 대표적인 착각들 정리해 볼게요. 제일 많은 착각이 이겁니다. 나는 집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집보다 통장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집은 수천만 원, 억 단위로 빼주고 통장은 2천만 원만 빼줍니다. 그래서 무주택에 현금 많은 분이 집 있는 분보다 더 빨리 탈락합니다. 두 번째 착각. 나는 돈 안 쓰고 모아두는 게 미덕이다. 기초연금에서는 그 미덕이 독이 됩니다. 돈을 모아두면 금융재산이 커지고 가짜 소득이 늘어나서 연금이 잘립니다. 세 번째 착각. 자식이 보내주는 돈은 괜찮다. 아닙니다. 자식 용돈이 통장에 쌓이면 그것도 금융재산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잡혀서 연금 깎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착각. 예금이니까 안전하다. 기초연금에서는 예금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자는 2%도 안 주는데 연금 계산은 4%로 합니다. 무조건 손해입니다. 다섯 번째 착각. 보험은 보호받는다. 아닙니다. 해지환급금 전에 금융재산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보험일수록 연금에 불리합니다. 여섯 번째 착각. 돈을 빼면 괜찮아진다. 갑자기 돈을 빼면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최근 흐름을 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 안 하고 막판에 움직이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다운 상담소 구독자님들, 기초연금은 운이 아니라 정보 싸움입니다. 아는 사람은 지키고 모르는 사람은 잘립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절반은 이긴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2026년에 웃을지 주민센터에서 멍해질지 이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초연금은 집이 아니라 통장을 봅니다. 집은 수천만 원, 억 단위로 빼주고 통장은 2천만 원만 빼줍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돈에 연 4%를 얹어서 매달 소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많지 않아 보여도 연금 탈락선에 걸립니다. 특히 위험한 분들,
집 팔아서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 자식 용돈이 계속 쌓이는 분, 정기예금 많이 들어둔 분, 보험 해지 환급금 큰 분, 주식 펀드 평가액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탈락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타이밍. 2026년 기초연금은 그의 통장만 보는 게 아닙니다. 2024년, 2025년에 자산 흐름을 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2026년 연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통장 예금, 보험, 주식 전부 합쳐서 지금 얼마인지 적어본다. 생활비 통장과 저축 통장을 나눈다. 자식이 보내주는 돈은 생활비 통장으로 받는다. 정기예금, 보험 환급금 규모를 다시 점검한다. 집 팔 계획이 있으면 시기를 다시 생각한다. 이 5가지만 해도 2026년 기초연금 지킬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어르신들 편입니다. 제도 모르고 당하는 일 없게 하려고 이 방송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형제, 친구, 이웃 어르신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나중에 왜 그때 말 안 해줬어? 이 소리 안 들으시려면 지금 같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어르신들 노후 통장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2026년에도 당당하게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이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제도가 아니라 숫자 맞추는 게임이 됐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보는 건 딱 이것입니다. 통장, 예금, 보험, 주식, 펀드. 그 숫자를 전부 합쳐서 연 4%를 얹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그 월 소득이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 이 선을 넘는 순간 기초연금은 끝입니다. 억울해도 소용없습니다. 병원비 모은 돈이든 장례비든 자식 결혼 자금이든 그건 다 숫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통장을 그냥 두지 않는 것. 돈이 있으면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흐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나라가 그 돈을 소득으로 바꿔서 연금을 잘라버립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어르신들한테 이걸 미리 알려주는 곳입니다. 2026년에 주민센터에서 왜 저는 안 돼요? 이 말 안 나오게 하려고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꼭 보내세요. 모르고 잘리는 게 제일 억울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꼭 알아야 할 2026년 기초연금 통장 규칙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제도가 아니라 통장 관리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제도가 됐다는 겁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고 그 돈에 나라가 연 4%를 얹어서 마치 소득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둔 돈이 오히려 연금을 끊는 칼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억울하지만 이게 지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다운 상담소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정보 싸움이라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내 통장, 내 예금, 내 보험, 내 주식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는 분과 그냥 넘기는 분은 2026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통장 따로, 저축 통장 따로, 자식 용돈은 생활비 통장으로, 큰돈 들어오면 미리 계획. 이 4가지만 지켜도 기초연금 잘릴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어르신들 편입니다. 제도 몰라서 당하는 일 없게 하려고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혼자만 알고 끝내지 마시고 형제, 친구, 이웃 어르신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